그거 완전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올바르게 면도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꼭 이게 면도를 하는 거 이야기하다가 기승전 제모하라고 약간 부추기는 동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모하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엄청 그 털이 많이 나는 스타일인데 제모하니까 확실히 피부에도 도움이 되고 면도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근데 우리는 이 동영상으로 환자를 유입하거나 막 병원에 와서 무조건 레이저 시술하라고 하는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올바르게 면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면도는 특히나 남자분들, 인중에 잔털이 있는 여성분들도 면도를 가끔 하시게 되시죠. 근데 면도는 남자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면도를 하게 되고 깔끔하게 면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것 때문에 피부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면도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털만 피부에 자극 없이 잘 깎아주셔야 돼요. 자극이 없이 면도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전기 면도기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전기 면도기를 쓰게 되면 어느 정도 피부에 자극 없이 수염만 깎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전기 면도기에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제대로 안 깎여요.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 좀 잔털이라던가 이런 게 만져질 수가 있고, 그리고 거울을 보면 거뭇거뭇한 느낌이 많고 면도가 안 된 느낌이 있어서 꼭 이 이후에 칼면도기를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많죠. 전기 면도기 자체로 깔끔하게 면도를 하려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전기 면도기만 쓰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피부에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깔끔하게 면도를 하기 위해서 칼면도기를 쓰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칼면도기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수염이 깔끔하게 깎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근데 문제는 수염이 깎아지면서 털만 깎이면 좋은데 이렇게 칼이 피부에 쓸리면서 피부 장벽을 조금 손상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칼면도기를 쓰다 보면 모낭염이 생기거나 금속에 의한 자극 피부염 또는 접촉 피부염이 생겨서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칼면도기를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을 때 피부 트러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칼면도기를 쓸 때 항상 처음에 따뜻한 물로 세안을 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피부에 나 이제 자극이 들어간다 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면도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피부를 좀 진정을 시켜 주시고 면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가장 좋은 방법은 세안을 다 하고 보습제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면도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피부가 좀 말랑말랑해져야 면도를 했을 때 긁혀지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피부 장벽 기능을 좀 올려주는 미온수로 세안을 해준다든지 보습제를 발라주고 나서 면도를 해주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항상 면도를 할 때 수염의 결방향으로 면도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수염의 반대 방향으로 면도를 하게 될 경우 이게 많이 하다 보면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많이 걸리게 되면 힘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피부에 자극을 줄 여지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결방향으로 면도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근데 결방향으로 면도를 하게 되면 또 면도가 또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웬만하면 역방향이 아니라 약간 그 90도 방향으로 면도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는 잘 면도가 되면서 피부의 자극은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면도날은 날이 많을수록 피부의 자극이 최소화해야 되는 것 같아요. 3중날, 6중날 그러잖아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같은 힘으로 수염은 잘 깎이면서 피부의 자극은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날이 많은 면도기로 면도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전기 면도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기 면도기가 제가 추천하는 피부의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단점은 제대로 안 깎일 여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꼼꼼하게 천천히 면도해 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전기 면도기는 면도를 하게 되면 안쪽에 수염이 계속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쪽에 균감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부에 염증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전기 면도기는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면도를 하고 나서 피부 상태는 아무리 자극을 없이 면도를 했다 그러더라도 피부 장벽 기능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스킨 로션 에센스를 바를 때 알코올기가 있는 피부를 자극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피해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면도하고 나서 그냥 바로 보습크림을 발라주는 거를 추천하고 있어요. 애프터쉐이브라 그래서 안정용 그 보습크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발라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남자분들은 귀찮아서 이런 거 진짜 안 바르더라고. 심지어 칼면도기 할 때 쉐이빙 폼도 안 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도 칼면도기 쓸 때 쉐이빙 폼은 거의 안 쓰긴 하죠.
근데 쓰는 게 조금 더 편하긴 해요. 피부 장벽 기능도 좋아지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저는 동그라미 3개 있는 그 면도기 있어요. 필립스. 그게 가장 피부에 자극은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많이 쓰고, 그러고 나서 꼭 저는 보습제를 발라주죠. 그래도 트러블이 생기면 어쩔 수 없어요. 병원에 오셔서 의학의 힘을 빌리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도 피부에 트러블이 생겼다. 대부분의 경우 입주에 모낭염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입주에 모낭염이 생긴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칼면도기를 쓴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면도기를 전기면도기로만 바꿔도 좋아질 수가 있고, 전기면도기로 바꿨음에도 이러한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모낭염에 준해서, 그리고 피부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게 돼요. 모낭염이 많이 심하게 올라왔을 때는 항생제를 먹어서 좋아지게 할 수 있고, 근데 이럼에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여드름에 준해서 여드름 트러블 케어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해결책을 제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이래도 안 된다 이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제모를 하시면 원인이 다 해결이 돼요. 이거는 다 털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제모를 하면 이거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저도 제모를 하고 있어요. 면도를 하게 되면 금속에 의한 접촉 피부염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알러지 접촉 피부염에 준해서 치료를 하면 금방 좋아지고, 근본적으로 이건 금속이 피부에 접촉을 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금속을 피해줘야 돼요. 면도를 하려면 이러한 금속을 불가피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제모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죠. 아니면 금으로 만든 날로만 쓰던지. 근데 금으로 만든 날은 그거 진짜 웬만한 부자 아니면 만들기 쉽지 않겠죠. 금은 접촉 피부염이 거의 없어요. 은은 좋긴 하는데 은이 녹슬겠죠. 그거 완전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피부 장벽 기능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럼 면도 후에 트러블까지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